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란티스와 선물 따라잡기 제7강. 오늘은 여러 시장의 형태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목차, 오늘 할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장 형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두 번째는 시장 형태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전략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자, 그럼 첫 번째 목차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장의 종류. 시장의 종류에 뭐가 있을까요? 시장의 종류는 보통 시장의 종류를 세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추세장, 두 번째 비추세장, 세 번째는 변동성장,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장 형태로 나누게 되는데, 실제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한번 차트 화면 한번 크게 보면은, 현재 보시는 차트가 2014년 3월 9일 이후, 그러니까 최근 차트죠. 저번 주 차트인데, 최근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이 차트의 모습에서도 이 구분선들은 하루하루 일간의 구분선이고, 여기서부터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이렇게 되겠죠. 자, 각각의 하루하루를 매일 당일 거래를 했다고 했을 때 하루하루를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 장으로 구분을 지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제가 왜 최근 차트를 꺼내 왔냐면, 너무나 명확하게 최근 차트에 대해서 추세장과 비추세장, 변동성장의 모습들이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나타내주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교환으로 쓰기 좋은 데이터라서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기도 더 편리하시겠죠. 자, 일단 보시는 일자들이 약 6일 정도 일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고 이날은 추세장이다, 이날은 비추세장이다, 이날은 변동성 장이다를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럼 각 차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차트는 추세장 차트입니다. 전에 나왔던 데이터 중에서는 3월 12일 데이터겠죠. 2014년 3월 12일 데이터가 추세장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날이었어요. 자, 추세장. 딱 봐도 하방으로 단방향 하루 주행을 시작을 해서 시가가 여기죠. 여기가 시가인데, 하루 주행을 시작해서 계속 내리 하방으로 내리꽂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실제 지금 차트에서는 차트를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완만하게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움직임 가격폭은 3포인트가 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줬죠. 사실 뭐 당일 선물시장에서 3포인트 하락한 큰 폭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번도 이제 추세를 꺾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일방적으로 단방향 추세, 계속적인 하방 추세가 나왔던 너무나 명확한 하방 추세장. 이 추세장이 2014년 3월 12일에 나왔던 시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각 다 가정에서 HTS를 보고 계실 텐데, HTS에서 추세장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추세장이구나, 이런 게 당일 추세장이구나 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확한 예제가 2014년 3월 14일 장이고, 이 데이터를 직접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슷한 모양의 차트들을, 과거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언제 또 추세장이 나왔는가, 오늘과 같은 3월 12일과 같은 추세장은 언제였는지 시간이 지난 과거 데이터들을 보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소양이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장 이 세 가지 장세를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장중에, 즉 지금 거래가 막 되고 있을 때 지금이 추세장이다, 비추세장이다, 변동성장이다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많은 실력을 요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추세장과 비추세장, 변동성장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일단 샘플을, 추세장 샘플 한번 보여드렸고,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3월 14일 차트, 저번 주 금요일 차트죠. 3월 14일 차트, 2014년 3월 14일 차트로서 비추세장,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실제 지금 시가는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오전 첫 흐름에 살짝 하방을 가려는 시도를 해봤다가 움찔하고 그냥 쑥 올라온 이후부터는 250을 깨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250도 깨지 못하고 250.80도 넘지 못하는 작은 약 7포인트 정도의 고저가 폭을 보여주면서 하루 종일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글지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없는 비추세, 즉 추세가 없는 장세를 보여줬고, 박스권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스권의 종류는 보통 두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와 같이 굉장히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추세가 아예 없는, 아예 당일에 추세가 없는 지글지글하는 장세만 계속 보여주는 비추세장이 있고, 뒤에 다시 설명할 변동성장의 모습도 박스권 장세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변동성장의 모습은 그 박스권을 계속 돌파를 하기 때문에 비추세장과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자, 어찌됐든 비추세장이란 건 이미 정해진 고저폭 위치를 돌파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지글지글 정해진 고저폭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세를 비추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변동성장의 차트 모습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모습은 마찬가지로 2014년 3월 13일 시장의 모습이었고, 2014년 3월 13일은 무슨 날이었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변동성장의 모습을 나타냈던 시장인데 무슨 장세였냐?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 2014년 3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고, 자, 즉 쿼드러플 만긴 날이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추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한 변동성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날이에요. 즉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전일에, 즉 3월 12일에는 강한 추세가 나왔던 추세장이었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당일에는 추세를 제대로 이루지 않는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장세들을 보여주는 변동성장의 모습을 보여줬고, 14일 장에는 만기일 지난 이후 장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는 비추세장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최근 약 3일 정도만 해도 하루하루 딱딱딱 정확하게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장 이러한 케이스를 굉장히 잘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최근 장세의 차트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변동성장의 모습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예를 들면은 이때까지 이 시점에서 자, 약 11시 이전에
여기까지만 바라봤을 때 고저점을 돌파하지 않은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면서 가격들이 진행을 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11시부터 드디어 고점을 돌파했어요. 고점을 돌파해서 이대로 쭉 그냥 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다가 추세를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갔어야 제대로 상방 추세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올렸던 폭만큼 다시 그 전에 돌파했던 고점을 깨는 움직임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러한 변동성장, 즉 변동이 많은, 변동폭이 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최근장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종류의 차트 모습을 봤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 세 가지를 딱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내용만 들으시고 최근 시장 차트를 여러분들이 HTS에서 직접 찾아서 이날은 추세장, 이날은 비추세장, 이날은 변동성장 모습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시고요. 구분을 현재 못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으시고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장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세 가지 형태의 시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보통 시장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가지 모습 형태가 조금씩 섞이거나 조금씩 변형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기본 큰 틀 자체는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시장의 모습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놓으셔도 이런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어떠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략을 미리 짜놓고 짜놓은 전략대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각 시장 형태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전략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전략이 있어야겠죠. 추세장에 사용할 추세 전략, 그리고 비추세장, 즉 박스권 장세에서 사용될 박스권 전략, 그리고 변동성 장세에서 사용될 변동성 전략. 자, 이렇게 총 세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추세 전략입니다. 자, 추세 전략은 보통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라는 개념은 당일 추세, 당일의 비추세, 당일의 변동성 장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3일이나 일주일, 2주일 이런 식으로 스윙 거래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이 따로 바뀌기 때문에 자, 당일의 추세, 비추세, 변동성 장세에 맞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일의 추세를 보통 당일의 추세를 전일에 미리 내일은 추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다.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날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추세가 나올 대비를 하고 기준점을 세워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전일에 분석을 해서 추세의 확률이 클 때 주로 이제 추세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자, 추세 발동 조건 및 기준 가격을 미리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250, 오늘 250이 깨지면 하방으로 강한 추세가 나온다 라는 식으로 미리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이 돌파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강한 추세가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미리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면 좀 더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럼 추세 전략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진입을 한 이후에 주로 장기 홀딩을 하게 됩니다. 계속 단방향으로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수를 했으면 매수 방향을 잡고 계속 그 매수 추세가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장이 끝날 때까지든 아니면 적정한 시간대와 적정한 가격이 됐던 어떠한 기준점을 목표가를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해서 가져가서 끝까지 그 추세의 끝을 확인을 하고 최대한 큰 수익을 거둔 이후에 청산을 하는 전략이 되겠죠. 자, 추세 전략은 그리고 목표 수익이 다른 전략들보다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추세 전략은 당일 선물 기준으로 약 1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는 기본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고 보시는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014년 3월 12일 시장에서는 약 3포인트 정도의 하방 추세가 나왔었죠. 이날 시초가부터 매도를 잡았다고 하면, 물론 시초가 매도는 잡기 힘들겠지만 시초가부터 매도를 잡았다고 하면 약 3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보통 그래서 목표 수익은 약 1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 잡고 거래를 하고, 당일 추세가 굉장히 클 때도 있어요. 지금 보신 추세 예시의 장 같은 경우는 당일 하방 추세가 약 3포인트밖에 안 나왔지만 하루에 6포인트, 8포인트, 10포인트 정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세가 예를 들면 약 한 2, 3포인트 정도 움직였다고 해서 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추세 전략은 장기 홀딩을 해서 그 추세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수익을 크게 챙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전략들과는 굉장히 배팅 감각도 달라야 하고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래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비추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추세 전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추세장 전략과 마찬가지로 전일에 시장을 분석을 해서 다음날 시장이 굉장히 지금 시장이 추세가 나오기 어렵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간에 굉장히 추세가 나오기 쉽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비추세장, 즉 박스권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이런 장세가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고조폭, 즉 움직일 수 있는 가격 변동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데, 이 변동폭의 박스권의 폭 자체가 작다면 차라리 거래를 하지 않는 게 마음도 편안하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도 회피하게 되겠죠. 자, 일단 보통 같은 비추세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에 미리 설정을 해놔서 당일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당일에 이 비추세장이 확실하다, 박스권 장세가 확실하다 라고 확인이 되면, 물론 그러한 기준들은 각각 개개인별로 잡아 놔야겠죠. 자, 비추세장이라는 조건이 확실해지면 단기 추세나 단기 역추세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박스권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비추세 장세의 모습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한번 크게 보면은, 네, 지금 보시는 비추세 장세 전략인데, 자, 박스권 고점을 그어보면 약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저점은 약 이 정도. 요 안에서 저점에 닿을 때는 매수. 이 방법은 역추세 매매겠죠. 저점에 닿았을 때 매수, 고점에 닿았을 때 매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에 닿았을 때마다 그 움직임과 정반대되는, 즉 박스권이 돌파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됩니다. 손절을 굉장히
왜냐하면 박스권이 돌파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움직임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급등 움직임들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아둔 상태에서 역추세 매매, 박스권 하단에 갔을 때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 갔을 때는 매도를 하는 이런 역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자,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 하단에 닿았는데도 갑자기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지질지질 될 때 다시 양봉을 그렸기 때문에 양봉을 그리고 5선에 타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이때 매수를 잡는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살짝 올라오는 요 크기를 먹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폭 자체는 굉장히 작은 폭 자체가 되겠죠. 일단 그래서 비추세 장세가 박스권 이 고저점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장세가 연출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고저점 폭 자체가 작게 되면 먹을 폭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 없는 먹을 폭 사이에서 시간만 보내면서 질질질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안달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장세들을 보일 수가 있는 장세가 비추세 장세죠. 이런 장세의 모습을 당일 확인을 했을 때는 차라리 고저폭의 폭 자체가 작다면 아예 거래를 하지 않거나 아주 짧게 한두 번 정도만 짧게 수익을 거두고 당일 거래를 마무리 짓는 형태의 거래를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포지션 진입을 한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익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비추세 전략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은 약 0.05포인트, 네, 한 틱에서 약 3포인트 정도, 약 6틱 정도, 요 정도를 기본 목표로 잡고 짧게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절을 짧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즉 감내하는 손실 자체를 짧게 잡아두고 먹는 폭 자체도 짧게 먹는 거죠. 당연히 비추세장, 즉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박스권 폭 자체가 작다면 먹을 게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역추세 방법을 자주 사용을 해서 전고점, 전저점 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를 해서 역추세 매매를 해서 매매를 자주 해서 매매수를 자주 해서 수익을 조금씩 자주 챙긴다는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추세 거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나 박스권 장세일 경우에는 거래를 차라리 하지 않거나 아니면 짧게 한두 번 수익을 내고 당일 거래를 종료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은 시장의 세 가지 형태의 모습,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장, 세 가지 장세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셨고,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도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차트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거고, 요 세 가지 차트들, 예시는 최근 차트들에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3월 12, 13, 14일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바로 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굉장히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세도 비추의 장세의 모습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당일 장이 끝난 이후에, 물론 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넘겨보면서 언제는 비추장이다, 언제는 추세장이다, 언제는 변동성장이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다음은 추세 전략과 비추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변동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전략은 말씀드렸던 추세와 비추세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시장의 모습이죠. 추세가 있거나 없거나인데, 변동성장은 추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변동이 심한, 굉장히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의 모습을 변동성 장세라고 하고,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변동성 전략이 되겠죠. 네, 그럼 변동성 전략도 마찬가지로 보통 전일에 미리 내일은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다음날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변동성 전략 같은 경우는 당일 고조점 부분에서는 역추세로 진입을 했다가 짧게 손절을 두고 역추세로 진입을 했다가 당일 고조점이 깨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손절을 맞게 되면 다시 바로 포지션을 뒤집어서 해당 방향으로 포지션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면서 변동성 장세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고조점, 일단 이 시간까지의 11시 전까지의 고조점은 여기였죠. 이 가격이 올 때 역추세를 잡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왔을 때 역추세 여기서 매도를 잡는 거죠. 매도를 잡았다가 손절을 짧게 둔 상태에서 손절을 맞게 되면 바로 다시 여기서 매도를 잡고 있던 건 손절을 하면서 동시에 매수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손절폭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바로 매수로 진입을 해서 이 상태로 쭉 진행을 하다가 고점을 다시 깨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고 포지션을 이런 부분에서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고조점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확인을 하고 돌파는 폭만큼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여기 화면에 잘 나와지지 않는데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있었어요, 위에. 그래서 그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저항선을 이용해서도 현재 여기까지의 모습만 봐도 이 장은 변동성 장이에요. 추세장도 아니고 변동성 장이에요.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는 장세들의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저만의 기법이 있겠죠. 자, 그런 기법들은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고, 자, 이 정도까지 봤을 때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때 말 수 있는 저항선에다가 다시 역추세 올라오는 걸 보고 매도를 때립니다. 고점에서. 그때 다시 쭉 내려가고 다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요 근처에서 청산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청산, 다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지지되는 걸 보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도 되고, 다시 고점 부분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 다시 내려갔을 때 이 가격을 깼지만 다시 올라갈 거라 보고 매수. 사실 제가 이날 3월 13일, 즉 선물옵션 만기일장이죠. 이날 실제 이 가격에서 251.60 부근에 매수를 해서 이 봉을 하나를 다 먹었죠. 252.4
40 정도까지 먹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러한 목표치들을 노릴 수 있어요. 약 한 15분 만에 15분도 안 걸렸죠. 0.8포인트 수익이 났는데, 변동성 장세는 이러한 역추세들을 이용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세이기도 해요. 전략에 따라서는 말이죠. 하지만 추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거래하시는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래하기 난해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세이기도 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동성 장세에서 제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장세입니다. 자, 변동성 장세. 포지션 진입 후에 고저점 돌파에 주의를 해서 역추세를 들어가는데, 고저점 돌파에 주의를 하고 고저점이 돌파가 되면 다시 그 방향으로 매수 진입을 해서 다시 돌파되는 만큼 잡고 수익을 내고, 다시 고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거기서 역추세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 수익 같은 경우는 변동성 전략은 순간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던 시세나 내려가던 시세와 정반대의 움직임, 즉 급작스런 반등과 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수익을 먹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약 0.5포인트에서 1포인트 정도의 목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잦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손절이 자주 나올 수 있고, 실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러한 변동성 장에서 변동성 전략을 사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변동성 장세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고, 비추세 장세는 너무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다들 어려운 장세고, 추세장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략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말씀드린 세 가지 시장의 모습, 즉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장, 이 세 가지 장세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중요한데,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분석과 판단은 당연히 정확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장세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나간 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당일의 차트,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추세장이다, 비추세장이다, 변동성장이다를 누구보다 빨리 분석하고 누구보다 빨리 판단하고 누구보다 빨리 캐치를 해서 해당 장세에 맞는 전략을 도입을 시켜야겠죠. 해당 장세에 맞는 전략을 미리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세팅을 해놔야 남들보다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많은 경험과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리고 장세별 가격 움직임의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를 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전일에 보통 다음날 장세가 추세장이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면, 추세장이 나오게 될 때 기준점, 예를 들면 250이 돌파되는 하락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강하게 하락 추세가 약 3%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목표 시나리오를 짜놓고 난 다음에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시장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거래를 해서 시나리오대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되는 거고, 본인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변경되면 본인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하고 다시 장세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들이 바로 밑에 나오는데, 장세 분석이 틀렸을 경우, 즉 당일 장세에 대해서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 장세, 각 시장의 종류를 당일 장중에 판단했는데 내가 오늘 추세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추세장이 나오지 않고 비추세장이었다. 이랬을 경우에 바로 과감하게 내가 잘못 판단한 걸 인정을 하고 잠시 다시 시장의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분석을 해서 거래에 도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크게 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추세장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급작스럽게 변동성 장세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비추세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추세 장세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일 장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확실한 실력이 필요하고, 본인이 틀렸다 하면 바로 인정을 하고 짧은 손실로 손절을 하고 나서 장세를 다시 파악하고 다시 제대로 판단했을 때 거래를 진행하시면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어떤 시장 형태나 어떤 전략이 가장 수익이 크게 나나요? 물어보신 분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간에 큰 수익을 바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니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시장에 세 가지 장세의 모습이 있죠.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장. 각각 시장 종류별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장세는 당연히 추세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차이가 없이, 실력과 관계없이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추세장이에요. 상방 추세든 하방 추세든 간에 추세장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여하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고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추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전략도 추세 전략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전략상으로는 추세 전략이 일반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는 굉장히 과감한 베팅과 오랜 시간 동안 포지션을 끌고 가야 될, 홀딩하고 가져가야 될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멘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인 분들만 추세 전략을 이용해서 추세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하지만 일반 투자者같은 경우에는 보통 추세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통은 비추세장이나 비추세 장세에서 작은 수익을 먹거나 변동성장에서 역추세 매매를 하면서 찔끔찔끔 작은 수익들을 먹는 거래들을 위주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큰 수익을 이 시장에서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결국 추세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추세를 먹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추세장에서 얼마나 많은 추세를 수익으로 취할 수 있는가를 관점으로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될 지침이 될 겁니다. 추세장에서 최대한 추세를 끝까지 많이 먹는 능력, 실력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시장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시장의 종류와 시장의 종류에 맞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형태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각각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갖고 있는 거래 성향이나 마인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해서 자기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본인이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본인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어느 거래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맞는 방법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볼 예정이고, 자, 그래서 다음 강의는 제8강 자신에게 맞는 수익 기법입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떠한 전략이 나한테 맞는지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맞는 전략을 취해서
본인 성향에 맞는 수익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강의 같은 경우는 수익 거래를 위한 맞춤 준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고급 강의죠. 7강부터 나머지 10강까지 고급 강의 중인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이 시장의 여러 가지 시장의 모습들, 총 3가지 시장의 모습들을 말씀드렸죠.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장. 이 3가지 장세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으로는 지나간 날짜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그 지나간 날짜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당일 시장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장은 추세장, 오늘 장은 비추세장, 오늘 장은 변동성장, 이 3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오늘 일단은 3가지 시장에 맞는 맞춤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수익 기법을 직접 맞춤 전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고급 강의 시간은 빠지시지 마시고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 거래에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럼 일단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